하나는 양반. 원래는 양반으로 수업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 동안 다 양반만 하면 조금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1시간만 양반을 하고 1시간은 다른 내용, 조선시대에 있었던 뭐 범죄, 그리고 범죄를 수사하는 방법 등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반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직전에 양반과 관련된 짧은 영상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요거 시청하고 수업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짝 감기가 걸렸습니다. 코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는데 제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한 편 보시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양반입니다. 양반. 아마 조선시대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었죠. 양반. 아마 양반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럼 그 양반이 정확하게 뭐다는 내용인지,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들의 역할, 또 지배층으로서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수업할 목차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할 거고요. 우선 양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반이 뭔지. 예,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양반이라고 합니다. 양반이라고 할 때 이 양자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둘 양자입니다. 한문을 하면. 근데 양반이란 게 문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무반은 쉽게 말하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반은 말 그대로 이제 펜, 연필을 들고 있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라는 개념이 무반과 문반 이 두 개를 합쳐서 양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양반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전통적인 개념이고요. 뭐 다양한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신분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되면 이거 그냥 하나의 호칭으로 됩니다. 뭐 이 양반, 저 양반. 그 이제 오늘날에 쓰여지는 용어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 오품 이상 가지고 있던 개인이나 뭐 집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양반의 개념입니다. 또 양반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시게 됩니다. 제경 양반, 제지 양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경, 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제경할 때 경이고 제지할 땐 지자입니다. 이 경은 말 그대로 서울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서울, 또 경기도에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지할 때 지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천안, 뭐 대전, 뭐 이쯤 되겠죠. 제경 양반은 줄여가지고 이제 경반이라고 하고요. 제지 양반은 향반이라고 합니다. 요 향이 이제 고향할 때 향, 뭐 지방할 때 향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경 양반과 제지 양반은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경 양반에 있던 사람들이 뭐 과거에서 떨어지면 제지 양반,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고향에서 살고 있었던 제지 양반이 뭐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사가 빈번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굉장히 고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경 양반은 계속 서울 인근에 사는 거예요. 반면에 제지 양반은 계속 자기 고향 지방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제경 양반은 지속적으로 과거 시험 등에서 합격을 해서 서울 인근에서 사는 겁니다. 반면에 제지 양반은 과거 시험에서 합격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자기 고향쯤 되겠죠. 자기 고향에서 이제 농업을 경영하면서 그 지역의 유력자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뭐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경향분기 뭐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향반은 이렇게 제경양반, 제지양반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했던 부분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서울 그 인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 산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가 합격자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고위 간직에 오른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제지 양반은 제경 양반과 조금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뭐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불합격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시험을 안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여러 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자, 아들, 손자 등 한 가문이 특정 지역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뭐 동성촌락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시골에 가보면 종종 이런 지역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주고 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뭐 정선저 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특정 성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골에 가면 종종 있는데 이걸 동성촌락, 동성마을 뭐 이런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제지 양반은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양반을 나타내는 가장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지 양반뿐만 아니라 여기는 금방 말했던 제경 양반도 이런 이제 생활을 많이 하는데 봉제사 접빈객입니다. 세 번째 나왔던 봉제사 접빈객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봉제사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접빈객은 손님을 맞이하는 거. 이게 아마 양반들의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뭐 제사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뭐 사실 제사를 간단하게 지내던가 아니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조선시대 양반들한테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에 대해서도 사실 말할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어, 이 제사에 대해서만 한 시간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양반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제사는 오늘날에 가보면 좀 바뀌긴 했지만 남자들 위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서 여성들은 배제되는 경우, 여성들은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에 근데 이건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원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이전에는 결혼 저 제사를 지낼 때 여성들도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요즘에는 장남이 제사를 주관하는데 예전에는 여성들이 제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윤회봉사 뭐 돌아가면서 지낸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자식들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 제사의 모습과 400년 이전의 제사의 모습,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좀 달랐다는 거, 이 정도는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개 더 설명을 따면,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재산 상속도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유산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은 요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하나 더 나와야 될 내용이 접빙객이죠. 손님을 맞이한다. 손님을 접대한다. 이 뜻입니다. 조선시대 일기가 있습니다. 양반들의 일기. 양반들이 일기를 많이 써둔 게 지금 전해지고 그 중에 일부는 번역도 됐습니다. 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일기에 보면 주로 나오는 내용이 손님을 맞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 뭐 누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양반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게 제사를 지내는 것 못지않게 손님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손님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봉제사, 접인객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사실 뭐 집안을 보고 많이 이르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집안과 비슷한 등급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건 뭐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양반들 중에서도 조금 소위 잘 나가는 양반, 좀 잘 못 나가는 양반, 뭐 몰랑 양반쯤 되겠죠. 이 사람들 간에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집안은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좀 몰락 양반들 같은 경우는 양반이랑 결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신의 집안의 등급, 이걸 좀 옳은 표현을 하면 뭐 곽격이라고 하거든요. 집 할 때 집 가짜 하고 등급할 때 격자. 그래서 곽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곽격이 맞는 사람들, 즉 집안의 등급이 맞는 사람들이 끼리 결혼을 하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재경 양반 그리고 재지 양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산 상속이 제가 금방 말했다시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사 지낼 때 중요해요. 즉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상속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재산이 처음에는 어떤 패턴이었는가 하면 아들, 딸 구분 없이 n분의 1을 합니다. 즉 아들이 5명이면 자기 재산을 5분의 1로 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딸도 재산 상속이 있어서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재산 상속을 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아들들한테만 재산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즉 딸들은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자식들이 5명인데 이 중에 아들이 3명이고 딸이 2명이라면 처음에는 아들, 딸 5명에게 다 줬는데 어느 한 시점부터, 여기 지역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주로 이것도 한 400년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점을 중심으로, 즉 400년 전후, 제가 쉽게 말하면 뭐 임진왜란 전후라고 합시다. 임진왜란 전후부터 딸들은 빠지기 시작해요. 아들한테만 줘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들 중에서도 장남한테만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 딸 구분 없이 n분의 1 했는데 한 임진왜란 전후 뭐 4, 500년 전부터 남자들한테만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200년 전부터, 이것도 조금씩 지역마다 집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 200년 전부터는 아들,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 장남한테만 다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분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산 상속 관련 문서입니다. 밑에 제가 한문을 써놨는데요. 이게 재산을 나누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뜻이는 겁니다. 그건 재산을 상속을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거라잖아요.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분쟁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분재기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 뭐 또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에게 받는 방식도 있고요. 뭐 하해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치 모두 사망하고 나가지고 3년 있다가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해가지고 만든 문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호연문기나 하해문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말했던 이 분재기가 재산 상속 관련 문서이다 라는 것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벌금 문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예쁜 자식, 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특별히 정이 가는, 관심이 가는 자식에게 주는 뭐 그런 아주 특별한 재산 상속 문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라는 게 양반들의 집안을 유지하는 경제적 기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안은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집안이겠죠. 반면에 뭐 노비가 적을 경우나 이런 경우는 양반들도 직접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 노비라는 게 중요한데 뭐 15세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노비 노비가 재산으로 노비도 이제 뭐 재산으로 구분이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16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노비 모두 다 재산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경제생활 필요할 때 노비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노비라는 게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칭할 수 없었어요.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노비는 조선시대 내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노비를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옛날 이제 드라마를 보면 막 노비를 막 마음대로 죽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현실이랑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뭐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도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노비를 양반, 노비 주인이 뭐 죽이거나 심하게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뭐 드라마상에 나와서 뭐 노비를 막 죽이고 마음대로 이런 거는 사실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고요. 노비도 사람으로서의 대접은 못했지만 못 받았지만 어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처벌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요거 뭐 종목법이라는 게 사실 노비에서 그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노비라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그 서양에 보면은 노예 있죠. 노예하고 좀 비슷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재산 상속 그 재테크라고 하죠. 뭐 자기 재산을 늘리는 방법.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노비라는 신분은 아버지가 노비, 어머니가 노비 이럴 경우는 당연히 노비가 되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양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평민인데 둘 중에 한 명,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둘 중에 한 명만 노비가 되면 무조건 노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악용을 하는가 하면 자기 집에 노비가 많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을 평민, 노비가 아닌 사람과 의도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은 노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한 명의 노비를 투자를 해서 여러 명의 노비를 얻는 거죠. 이렇게 노비가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노비가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세금을 거둘 데가 없어요.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노비는 기본적으로 노비 주인에게 속해가지고 오늘 수업하는 양반 되겠죠. 양반에게 속해서 자기가 일한 대가를 양반에게 바치던가 아니면 양반 밑에서 철저하게 속해서 양반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노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적으로는 좋지 못하는 거죠. 왜? 세금을 걷어서 대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시행했던 게 바로 종목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양반들의 이해한 중요한 키워드였던 뭐 노비, 양반의 개념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더 살펴볼 게 바로 족보입니다. 양반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족보죠. 족보는 쉽게 말하면 특정 집안의 명단이에요. 막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이는
그 집안에 속해 있던 동일한 성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족보라는 것은 양반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족보가 없는 집이 없죠. 다 있습니다, 양반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양반인가? 우리 집에 족보가 있으면 모두 다 양반인가? 사실 이건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 집, 본인의 집에 있는 뭐 학생들도 대부분 집에 이제 족보가 있을 텐데 그 족보가 진짜 족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족보 중에 상당 부분은 한 150년 전, 한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부터 나온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짜 족보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100년 전, 150년 전에 족보를 전문적으로 이제 위조해주는 장사꾼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즘에 족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집이 다 양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양반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족보가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양반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한 150년 전부터 이 족보가 없는 사람들도 원래는 족보가 없었는데 뭐 위조를 하든가 아니면 몰래 사들였던가 해서 족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람들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양반으로 쳐주냐? 뭐 그 동네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반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죠. 제가 예전에 박물관에서 좀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족보라는 게 의외로 자기 집 족보를 팔러 오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집 족보를 팔러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뭐 자기 집에 족보 있어봤자 관리도 안 될 거고 또 분실 위험도 크고 이래서 족보를 팔러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었어요. 뭐 있었는데, 근데 족보를 이제 가지고 오면 그 심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뭐 이런, 아니면 이거 혹시 또 도난된 족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를 해요. 전문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족보가 오래된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 길어봤자 100년, 150년 전에 나온 족보이고, 그리고 족보가 좀 중간에 조작이 됐다든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족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족보를 이제 팔러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족보는 구입을 하진 않죠.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족보라는 게 양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만 점차적으로 평민들이 이 족보를 불법적으로 구입을 해서 가짜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모든 집에는 다 족보가 있는데 사실 그 족보는 진짜 오래된 족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족보를 하나 설명하게 한게 되어 있는데 이 족보라는 것도 아마 족보 내용을 아마 안 보셨을 텐데 안에 한번 열어서 이래 보시면 요즘엔 더군다나 한글로 된 족보도 많이 나오는데 그 열어서 안에 보면 남자 이름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아들들 이름만 쭉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족보라는 것도 지금 한 임진왜란 이전 한 600년 전에 나온 족보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족보를 보면 여성들의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금방 얘기했다시피 재산 상속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 딸, 사위 이름을 다 넣는데 어느 한 시점부터는 딸들이나 사위 이름을 다 빼버리고 아들들의 이름만 쭉쭉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요즘에 있는 족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볼 게 이제 향안이라는 겁니다. 뭐 족보와 달리 향안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향안은 쉽게 말하면 특정 지역의 양반들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천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양반 명단은 뭐 향안이라고 한다. 뭐 아산에 사는 양반들의 명단은
향안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향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천안에서 야 너는 양반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름을 쭉 적어둔 거예요. 이걸 이제 향안이라고 하는데 향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양반일 가능성이 진짜 양반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가짜로 만들어진 가짜 양반이 아니라 진짜 양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이 있는 양반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향안도 조작이 된 기업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양반이었던 사람들 말고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장사해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향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양반의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향안이란 것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한번 뭐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향소입니다. 모임 장소죠, 모임 장소. 쉽게 말하면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서 뭐 해야 될 일을 결정하고 뭐 이런 공간입니다. 어, 요즘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경찰에서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조선시대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세금이 너무 많다. 올해는 작년보다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양반들이 이제 향소 이런 데 모여가서 회의를 해요. 작년보다 세금이 너무 많았으니까 수령한테 이야기해서 세금을 좀 깎아야 되겠다. 뭐 이런 회의를 해요. 그렇게 막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글을 쓰겠죠. 쓰고 거기에다가 명단 이름도 쭉 써요. 그 다음에 수령한테 내면 수령이 이래 보고 세금이 많구나 그러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세금 감면을 받아요. 이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향소에서 어떤 또 회의를 하는가 하면 아주 폐륜적인 아주 나쁜 놈, 뭐 불효했다. 뭐 뭐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 뭐 동생을 뭐 나쁜 짓을 했다. 이 경우를 모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즉, 어, 폐륜범, 뭐 부모님 잘 안 모시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하게 돼요. 근데 뭐 그 경우는 뭐 진짜 뭐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 마을에서 쫓아내는 거죠. 뭐 이런 회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향수에 모여가지고 있었던 양반들은 그 지역 내에서 진짜 잘 나가는 양반인 거죠. 제가 금방 말했다시피 가짜 양반도 되게 많거든요. 원래 양반 아니었는데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는 족보를 가질 가능성이 있었고 향 안에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향소에 모여가지고 회의에 참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쟤는 가짜 양반이다. 쟤 돈 벌어서 양반 행세하는 거야. 이런 걸 바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향수에는 진짜 양반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향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꽤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약.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통생의 통치입니다. 지방 통치. 이거는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 다스리는 규범을 만든 거예요. 제가 금방 말했다시피 요즘에는 다 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지켜야 할 규율 뭐 등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뭐 법령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아니지만 그 마을 사람들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율을 적어 놓은 겁니다. 향약이라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원래 그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게 우리나라에 전파돼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거죠. 이 향약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배포가 되는데 이 향약이 전국 각지에 이렇게 배포된다는 뜻은 그만큼 양반들의 영향력이 조선시대에 무시 못한 상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제목이 좀 어렵죠? 양반 지향사회 뭐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양반이 되면 뭐가 좋은데 뭐 세금도 제대로
안 낼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대접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양반이 되고 싶어 한다 이 내용입니다. 요거를 제가 뭐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양반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통인의 양반이죠.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재테크, 즉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몰락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즉 양반이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좀 가난한 양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양반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민이었어요. 평민이었는데 이 얘가 재테크를 굉장히 잘한 거야. 돈을 잘 벌어요. 그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나는 신분은 그냥 평민인데 돈은 많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족보를 사는 경우가 있겠죠. 뭐 얼마 주고 야 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희 집 족보 내놔. 그러면서 그 족보를 사가지고 그 족보를 자기 집 족보처럼 꾸미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가 진짜 양반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몰락 양반이 등장하고 그리고 돈을 번 부자 평민이 등장하다 보니까 진짜 양반이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반에서 탈락을 하고 원래는 평민이었는데 돈을 벌어서 양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 보면 이 신분제를 좀 이제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집단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돈을 벌어서 양반으로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진짜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향력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중앙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이 돈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흉년이 심하게 들면 돈이 필요하겠죠. 정부에서는 뭐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막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그러면 납속책, 공명첩 이 세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판매합니다. 납속책은 네가 돈을 그러니까 대부분 쌀이에요. 쌀을 납부하면 너 신분을 좀 올려주는 거 우리가 좀 허용해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공명첩은 또 네가 돈을 내면 내가 이런 책자 하나 줄 테니까 이거 어디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대접받을 수 있어. 이런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팔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판매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집에서 이 납속책과 공명첩을 가지고 이거 중앙정부에서 준 증명서니까 이걸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나는 양반이다 라고 행세하는 고 다니는 거죠. 양반지향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선시대 양반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력이 약한 가난한 몰락 양반이 등장을 하고 반면에 평민이지만 경제력을 부유한 돈이 많은 평민들이 등장하면서 누가 양반인지 누가 평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양반지향사회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양반인지 내가 양반인지 네가 양반인지 내가 평민인지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조선시대 대표적인 일기입니다. 오이문이라는 사람이 요거 일기 세미록이라는 일기인데 요 일기 내용은 임진왜란 전후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오이문이라는 내용 그 양반이 쓴 일기인데 세미록에 보면 제가 말했다시피 양반들의 일상생활, 봉제사, 접빈객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책자가 있다. 이것도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제사, 접빈객 나오죠. 이거는 양반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시험에 낼 테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양반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반상도. 이거는 딱 보면 뭐 왼쪽에 말을 탔던 사람이 당연히 양반이겠죠. 그리고 양반 앞에서 이제 뭐 노비쯤 되겠죠. 아니면 그 집 이거 말을 탔던 사람이 데리고 다니던 몸종쯤 되겠죠. 자기를 이제 보조해주는 뭐 그런 사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른쪽에 사람들 남성쯤 되겠죠. 인사를 하죠. 진짜 거의 90도가 아니고 거의 한 120도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조선시대 양반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즉 양반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 집단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하지만 이 반상도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많이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뭐 몰락 금방 말했다시피 몰락 양반이 등장하니까 제대로 된 양반이 많이 좀 줄어들고 뭐 가난한 양반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반상도 김능신의 반상도만 봐도 양반들의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1교시를 마치고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양반의 개념, 즉입니다. 양반의 개념은 바로 문반과 무반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반들은 일상생활, 뭐 봉제사, 접빈객, 또 재산 상속 방식,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이 몰락을 하면서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업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양반을 가지고 2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그 양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교양 수업 시간에 이걸 2시간 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업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빠진 내용이 있긴 한데 이 내용이 쭉 가면서 다음 그 개학을 하면 그 좀 수업 내용상 겹치는 내용이 꽤 있거든요. 그때 제가 좀 더 보완 설명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요. 2교시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범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 법률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